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주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소식 가운데 우주와 관련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태양 탐사선 파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파커가 인류 우주 비행체로는 최초로 태양과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파커가 지금 태양을 향해서 순항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파커는 지난 8월 발사됐고요. 예상대로 지금 궤도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파커의 목표는 인류 최초로 태양의 대기에 진입해서 이 대기 속에 담긴 비밀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상대로라면 오는 5일에는 첫 궤도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이를 이제 근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근일점인 2,500만 킬로미터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 이제 수성인데 예. 수성과 태양의 거리가 한 5,800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근일점이 2,500만 킬로미터니까 수성의 거리보다도 이제 절반보다 더 가까운, 가까이? 예. 가깝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파커는 최종적으로는 태양 표면에서 한 6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수준까지 아주 가깝게 다가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성 궤도보다 더 안쪽에서 예. 태양을 태양을? 24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파커가 계획대로 태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방금 파커가 이 태양 대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에 관한 비밀을 푸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이 태양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부르는데요. 네. 온도가 무척 뜨겁습니다. 태양 표면이 한 섭씨 6,000도 정도 달하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 온도예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수백 배 이상 뜨거워서 실제 이 어. 코로나의 온도는 150만 도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온도가 높을까? 그 이유를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유진 파커라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태양의 대기 속에서 1초에 수백 번씩 일어나는 작은 폭발들이 이 코로나 속에 있는 플라즈마를 가열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탐사선 이름 파커가 유진 파커 박사 이름을 따온 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유진 파커 박사는 평생을 태양 연구에 이제 몰입을 한 박사인데요. 네. 그의 업적을 기려서 이제 탐사선 이름을 파커라고 짓게 된 거죠. 생존 인물인데 이렇게 생존 인물을 탐사선 이름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즉 태양 대기층이 태양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그 이유를 밝히겠다. 이게 이번 파커의 목표 중 하나고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태양풍과 관련된 건데요. 네. 이 태양풍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 태양풍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도 들어있고 뭐 전자파 같은 네. 각종 전파들도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네. 신기한 건 이 태양풍이 지구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도달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할 때는 1초에 한 200에서 750km까지 1초에 와. 그 정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네. 되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지 그 태양풍의 속도와 관련된 비밀을 우선 풀 계획이고요. 예. 문제는 또 태양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지구에 있는 위성이라든지 또 뭐 통신, 뭐 비행기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장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는 태양풍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면 태양풍으로 인해서 지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장애 통신 장애 이런 요소들을 좀 미리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파커가 이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 파커가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 때 최대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을 한다고요? 근데 태양이 엄청 뜨거운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보호 장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파커에는 탄소 복합재로 만든 특수 방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방패는 첨단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깥판에 흰색 세라믹 페인트를 칠해서 태양열을 최대한 반사하는 모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저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고요. 이 덕분에 탐사선이 아주 가까이 태양에 접근을 하게 되더라도 외부 온도가 뭐 1300도, 최대 1400도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도 내부는 한 29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is a heat shield. It is a carbon composite of foam and fiber
It's about 4.5 inches thick, sits on the front of the spacecraft, but it also has a cooling system around it that uses 1 gallon of ordinary water, which cools the spacecraft as well as the solar panels. 네, 그러니까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선체에 전달되는 온도를 좀 잘 견딜 수 있게 제작이 됐다 이런 얘긴데요. 저는 이렇게 우주 관련된 소식 접하게 되면요, 정말 신비롭고 그걸 넘어서서 좀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경이롭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과학 분야에서 우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그런가 하면 그 소마젤란 은하가 죽어간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그 별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은하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소마젤란 은하는 우선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로서 규모가 좀 작은 은하에 속하는데요. 이 은하가 죽어가고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이제 연구진이 밝혔는데 네. 그 단서가 바로 수소였죠. 예. 수소요. 네, 수소가 고갈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은하는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수소는 별을 생성하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별을 생성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재밌는 점은 은하에서 이렇게 죽어가거나 늙어가는 어떤 뭐 마치 사람과 같은 이런 그러네요. 젊은 은하, 늙은 은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진짜 마치 사람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은하가 늙은 은하고 젊은 은하인가를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은하의 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은하는 우선 최소한 100만 개 정도의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군집인데 이 거대한 별의 군집이 만드는 빛의 색깔이 바로 그 은하의 빛깔이 되겠죠. 그래요? 네, 잠시 은하의 사진을 좀 감상을 하시면서 제가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예. 오. 파란데요. 네, 푸른 빛이 돌고 있어요. 네,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죠. 와. 색깔도 엄청 붉은 빛이 돌고요. 예. 맞아요. 아, 진짜 아름답네요. 네. 네, 영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금방 눈치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대다수 은하가 붉은색 혹은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파란 은하는 보통 10억 년보다 젊은 별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고요. 네. 반대로 빨간 은하는 10억 년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억 살이 젊은 나이가 되는 거군요. 예. 자, 별의 나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의 이렇게 색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별의 표면 온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별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파란색을 띠게 되거든요. 젊을수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색깔이 빨갛게 되는 오. 거예요. 물론 뭐 예외도 있지만 별의 온도는 나이가 별이 들면 들수록 온도가 떨어져서 색깔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은하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별의 노화 과정을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사람이나 우주나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변한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별의 또 생애를 좀 살펴보자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아주 짧게 살다가 상대적으로 짧게 네. 살다가 크게 폭발하면서 죽고요. 질량이 작은 별들은 오래 살고 뭐 덜 빛나긴 하지만 덜 뜨겁고 빛도 덜 내고 또 아주 좀 조용하게 죽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별이 뭐 폭발해서 사라진다고 해서 뭐 영원히 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어떤 자양분의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인생과 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돌고 도는 뭔가 네. 이런 우주의 신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 하늘을 딱 보는데 네. 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거의 30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주의 광활함을 상상을 하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일들이 너무 좀 작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주 이야기를 나누면 좀 겸손해지는 예. 경향이 그러게요. 있어요. 그래서 네. 유명한 학자들이 뭐 과학자나 철학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